이야기는 건너뛰고 이제 젊은 사람 이야기부터 해드리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갑상선암 수술을 하면서 다빈치 로봇 수술로 900만 원의 병원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타사에서는 보장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항목은 암 직접 치료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기 검사비 같은 거 암 직접 치료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9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장을 하는데, 저희처럼 300이 시작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시작이어 버리면 보장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것만 계산했으면 700 나올 건데, 이것까지, 본인 부담금으로 들어간 돈,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들어간 돈까지 합산한 1100만 원 기준으로 돈을 계산을 해보시면 저희는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유방 재건 수술비도 마찬가지로 급여에 들어가니까 똑같이 보장을 해드려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하면서 이 위 내시경 중에 위에서 영종 2개를 제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조직검사를 맡겨봤더니 위암으로 판단이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소식을 들은 이분한테 그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냐하면 아직 이게 그 암으로 확인은 되지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의 암인지는까지는 아니니까, 암 조직이 발견됐다라는 정도까지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25 간편가입형에 질문하는 조건 중에 보시면 3개월 이내에 의사가 새로운 치료를 시작했거나 입원이나 수술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추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냥 건강검진 받으러 간 거는요, 정기검진입니다. 제가 암이 발병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계속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건 정기검사입니다. 그래서 그건 추가 검사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처럼 내가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에 이 용종 2개가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추가 검사 받으러 오세요 할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용종 제거 2개 한 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추가 검사를 받으러 오세요 라고 했다면 그건 325의 3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할 수가 없다. 간편가입에서 거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식을 sec청명령 같은 소식을 듣고 병원에 왔는데, 자, 먼저 내가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입원에 이걸 확인하기 위한 과정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검사 비용부터 해가지고 각각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들어간 돈이 54만 7천 원에다가 8,600원 합쳐가지고 50, 한 5만 원 정도 나왔어요. 산정특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공단 부담금은 이렇게 크고 본인 부담금은 이렇게 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술비라고 해봤자 8만 6천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기준으로도 보험금 청구해봤자 받을 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수술입니다. 실제 수술로 들어가는 비용에서 일부 본인 부담금에 227만 원, 그 다음에 전액 본인금에 28만 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처치 및 수술료로 들어간 돈 16만 3천 원밖에 없어요. 이 복강경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공단 부담금까지 합치면 32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이런 복강경 수술 중에 실제로 환자가 부담한 비용은 16만 3천 원이에요. 이거 말고요. 어디에 항암 약물이 있고 어디에 항암 방사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16만 원에다가 8만 6천 원 2개 합쳐봤자 얼마예요? 2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민보사에서 그 청구를 할 때 암 직접 치료로 해가지고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에는 이 24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장을 한들 보장을 못 받아요. 하지만 저희는 전액을 급여에 해당하는, 그게 본인 일부 부담금이 됐건 전액 본인 부담금이 됐건 본인이 납부한 전체 급여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지급합니다. 여기 있는 식대료부터 맛치료에 검사 비용 이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 2번의 치료에 311만 원 나왔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분은 다시 6개월 후에 이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혹시 문제는 안 생기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검사 비용이 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해갖고 연간 누적 금액으로
이번 두 번의 그 수술을 하기 전에 검사하기 위한 수술을 계획하기 위한 입원과 수술하기 위한 입원으로 들어간 돈만 해가지고 300만 원에 대한 보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갑상선암 수술을 하신 분이나 유방암 수술을 하신 분이나 예, 이런 분들은요, 이 위암 수술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치료한 걸로 끝났어요. 예,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회복력이 빠르고 완치가 잘 돼서 후유증 같은 게, 합병증 같은 게 없으니까 그게 끝났단 말이에요.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에 찾아오시는 고령의 어르신들한테 이 보험의 가입이 훨씬 더 의미를 갖는데요. 78세 똑같이 이분도 위 내시경 중에 위암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이분이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보시는 여러분의 이 자료는 상세 내역서입니다. 의료비 상세 내역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보여드렸던 건 그냥 병원비 영수증이었고 그거 말고 이 상세 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그 횟수 이 안에 내용이 정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의 치료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보험이 하나도 없는 분이어가지고 어떻게든 최소 비용으로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 복강화 위절개술이라고 있죠. 예. 여기 위 이제 암 확인된 내용을 보고 통상적으로 거의 뭐 한 70%에서 80% 정도 위를 절개해 놓은 그 수술을 복강경 수술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들어간 수술 비용을 보시면 총 2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 수술 미만 해가지고 250인데 공단 부담금이 238만 원이고요. 본인 부담금이 12만 6천 원이에요. 뭔 말이에요? 산정특례가 적용이 돼가지고 12만 원만 내시면 이 암 수술을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우리처럼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이 수술 한 번으로 끝났을 건데 안타깝게도 이 수술이 잘 안 된 거예요. 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 부위가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술을 하는데 이거는 그 앞에 했던 수술의 연장선상의 수술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복강경으로 관을 넣어가지고 하는 건 안 돼서 개복술까지도 해서 결국은 이 수술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술, 암을 하기 위한 수술 말고 그 수술이 제대로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 과정에서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그 입원 기간 동안에 입원비와 이 식대료와 온갖 비용들 다 들어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안이 되니까 실제로 이분이 냈던 병원비를 기준으로 보면 일부 본인 부담금이 692만 원, 전액 본인 부담금이 209만 원. 이거 산정특례 반영한 거예요. 원래 4,700만 원이 나와야 될 것 중에 산정특례 반영해서 900만 원만 내게 한 거예요. 이게 고액의 치료가 어디 있습니까? 비급여로 하는 저기 치료가 그 뭐 다비치 로봇 수술을 하셨습니까? 표적항암 약물 치료를 하셨습니까? 중입자 치료를 하셨습니까? 그런 거 안 했어요. 안 하고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그나마 이분은 다행이에요. 운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이후에도 계속 그 관련된 뭔가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또 치료를 받으시러 다닌 것도 있지만 전신마취 해야 되는 수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분이 전신마취에서 깨어날 수 있을 만한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 근데 평상시에 이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 체력이 많이 약해지셨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기초 체력부터 키워야 돼요. 이분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이 그 전신마취 해가지고 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통해 관을 끼워 넣어가지고 이 기도 확보를 하기 위한 처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치아가 문제가 생겨요. 응? 이 치아가 뭐 좀 문제가 있는 치아 같은 경우는 약한 치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기관 삽입술을 하다가 치아가 망가지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치과 치료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치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까지 확인하는 그 과정까지도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용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겠어요. 더더군다나 하루 이틀 뭐
보름 정도는 가족들이 번갈아 와가지고 간병할 수 있죠. 이분은 2달 걸리셨습니다. 근데 이 2달보다 더 많은 걸리시는 사례들 되게 많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체력이 안 돼서 당장 수술을 했으면 암을 치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할 수 없어서 기초 체력을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입원 기간이 되게 길어지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럴 때 간호간병 동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 다른 보험회사 상품처럼 고만고만한 치료비를 비례보상해주는 상품으로 보셔선 안 된단 말입니다. 완전히 특별한 상품이에요. 완전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꼭 권유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고요.